김현정의 뉴스 쇼.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어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정상회담의 날이 밝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날이 밝기도 전에 평양에서 출발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곧 청와대를 출발할 겁니다. 오늘 남북정상이 마주보고 앉을 폭 2018mm의 테이블에는요, 모두 14명 정도 사람들이 앉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그리고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입니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던 남과 북의 군 수뇌부들이 테이블에 함께 앉는 겁니다. 이게 회담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건데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죠. 날씨조차 좋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제일 중요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두 정상 간 담판에 따라서 그 표현 수위가 결정이 될 건데, 좋은 날씨에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테이블에 함께 앉은 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원하고 응원해야겠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예, 정상회담을 2시간여 앞둔 이 시각 판문점 청와대 표정은 어떨까요?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차려져 있는 일산 킨텍스로 가보죠.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CBS 강혜인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혜인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내외신 기자 한 3,00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요? 네. 예, 프레스센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이곳 킨텍스에는 내외신 취재진 2,900여 명이 모여서 조금 뒤 9시 반부터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취재진 수만으로도 이번 회담이 얼마나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외신 기자들이 이번에 많이 와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예, 전 세계 36개국 360개 언론사가 취재진을 파견했는데 불가리아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같은 먼 나라도 포함이 됐고 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00명이 넘는 취재 인력이 파견돼 남북정상회담을 저희와 같이 긴장감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일본에서만 100명 넘게 왔어요, 기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네요. 지금 두 정상이 첫 만남, 판문점에서 첫 만남 하기까지 2시간 딱 앞두고 있습니다. 9시 반에 만나고 10시 반부터 회담이니까. 네. 지금 판문점 분위기는 어떻다고 전해지나요? 네, 판문점에도 내외신 공동 취재단들이 나가 있는데요. 예. 예, 두 정상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금 그쪽에서 바로 리포트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될 수는 다 없습니다. 프레스 센터로 와서 여기서 이제 보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 취재단은 이제 거기 판문점에서 제가 있는 이곳 프레스센터 취재진들에게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네. 역시 긴장감과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북측에서 판문각 취재가 허용이 됐죠. 우리 측 영상 취재진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판문각 앞에서, 그러니까 북측 판문점 북측 건물인 판문각 앞에서 2시간 뒤에 등장할 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출발을 했다 그러고, 뭐 정확한 시각은 안 나옵니다만 이제 조선중앙TV의 보도에 의하면 새벽에 출발을 했다. 뭘로 출발했는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출발했다까지만 지금 나온 상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청와대에 있는 상태고 몇 시쯤에 판문점으로 출발을 하나요? 네, 아직은 있고요. 문 대통령은 8시에 청와대에서 출발할 8시.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차로 이동합니까? 네, 차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은 대략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어때요? 일단은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이제 올 텐데요. 예. 개성까지 오게 되면은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72시간 다리를 차로 건너서 판문점 북측 건물인 아까 말씀드린 판문각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판문각까지 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는 뭐 이런 그림이 될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판문각
에서 내려오면 예. 바로 이제 군사분계선,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는 군사분계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두 정상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고 뭐 예전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예,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요. 과거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악수를 했습니다. 예. 예, 특히 2000년에는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일으켰었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두 정상은 만나자마자 악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경우에 따라 두 정상의 포옹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측은 어제 마지막으로 두 정상이 악수는 어떻게 할지, 사진은 어떻게 찍을지, 두 정상이 만나는 동안 나머지 수행원들은 군사 분계선에 어디쯤에 서 예. 있을지 등을 모두 예행 연습했습니다. 포옹을 할지 안 할지 이건 미리 짜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알려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악수하다가 확 끌어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레스센터 연결해봤습니다. 강혜인 기자 수고 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후면은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전에 모든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 연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잠시 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책이란 핵심 의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잠을 설쳤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청취자 이경수님, 오늘 아침에 감동이 몰려옵니다. 김성일님, 큰 성과 이루고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역사적인 날이다. 윤영보님의 많은 분들이 지금 기원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죠.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질까요? 한반도 주변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것들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회담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이시죠.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열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년 만에 만납니다. 예, 김정은 네,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정권 잡은 후로는 처음이고 또 북한 정상이 어쨌든 남측으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도 처음이고 여러모로 의미가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남북 간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커다란 성과가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예, 그래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일정이 많아요. 다양한 것들이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데 조성열 박사가 보시기에 이거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하는 그 지점을 오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어딘가요? 예, 무엇보다도 이번에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 네.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단순히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어떤 현안이었던 비핵화를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 특사나 시진핑 주석한테는 이제 비핵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 직접 그 부분을 밝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문서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실무진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할 건지 다 정하잖아요. 대부분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사인만 하게 마련인데 지금 이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실무진 사이에서 맞춘 것이 없다. 오늘 현장 테이블에서 정상들의 담판에 의해서 표현 수위라든지 이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느 정상회담과 달리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전략적 판단인 핵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에서도 쉽게 대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끌어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커다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열 연구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예측.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우리 대북 특사나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했던 수준들, 다시 말하면 비핵화는 이제 선대 유운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우리 특사에게 얘기했던
군사협의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재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렇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이거는 이런 완전한 비핵화에 더해서 좀 포괄적인, 다시 말하면 이제 단순한 핵물질이나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것의 핵심 운반 수단인 ICBM이나 SLBM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기도 포함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명문화되고 이러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이 남북 정상선언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북한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걸 바꾸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비핵화에 대해서 어디까지 단판 지을 것인가, 어디까지 문서로 남길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조 박사님? 예, 북한이 이제 그 비핵화의 조건을 내걸었던 체제 안전 보장 문제입니다. 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는 사실은 뭐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고받고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비핵화 얘기를 하면 우리도 너희 체제 안전 보장해줄게,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 그거 해줄게라고 서로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만의 보장으로는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어디까지 약속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직접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남북한 평화 공존의 제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또 불가침 그리고 적대행위 중지 이런 부분들을 담은 남북 간의 합의문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서 발의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우리 측에로서 발생하는 북한에 대한 위협 요인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대통령 구두선이 아니라 국회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수준까지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제도화하겠다. 불가침, 내정 간섭 없다, 적대행위 안 하겠다. 이 정도까지 오늘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어제 갑자기 추가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의 이제, 우리의 합참의장하고 북한에 이제, 총참모장이 들어왔습니다. 군수 내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체제안보장으로도 관련이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거는 주로 법제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군비 통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양측의 국방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포함됐었는데 추가해서 우리의 이제 합참의장과 북한의 총참모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비 통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군비 통제 논의란 거는 좀 쉽게 구체적으로 풀면 뭘 논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공격 무기들을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서북 5도, 그러니까 서해 5도의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그 경무장 상태였지만 지난번 이제 몇 차례의 그 남북한의 해상 교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고강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 고조가 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후방으로 물린다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경우도 이제 북한의 개성 이북 그리고 뭐 파주 이남 여기까지는 이제 중무장한 무기들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논의된다면 획기적인 긴장 완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군사 전문가인 합참장이나 북한의 총참모장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배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들이 왜 들어갔는가, 결국은 그런 부분. 이 지역에서는 아예 우리 무기 빼버리자, 무기 철수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을 것이다. 요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갈까요? 하나만 더 포인트 있습니까, 박사님? 예, 아무래도 이제 주변국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된다면 여기 당사자로서 남북한과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자 예.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이제 합의를 하고 이행을 했는데 이게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도 중국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은 예. 아마 본격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선거 같은 거, 대선, 총선 이런 거 있으면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서 투표율을 내려간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는데 혹시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최대 그 변수는 예. 사실은 이제 오찬 이후에 남북 정상과 수행원들이 이제 식수를 하게 됩니다. 소나무 심죠. 1953년생 이제 소나무를 식수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끝나고 예. 이른바 도보다리라고 있는데요. 도보다리를 그 남북 정상이 단둘이서 산책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순환공항에서 내렸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으로 차를 통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수행원이 전혀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서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아마 긴밀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계속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변수는 산책. 두 사람의 단독 데이트. 저도 그렇게 봐요, 사실은. 밥 먹고 나서 좀 배도 그득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날씨도 좋은데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서 둘이 나누는 은밀한 대담.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 사실은 수행원 있을 때 얘기 못할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양정상이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마 그 부분들이 두고두고 아마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의 논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전 세계 매스컴이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성열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위원이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 문자 게시판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뭐요? 두근두근? 눈물이에요, 눈물. 아, 눈물. 눈물이란 단어들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 할 때 그때 프레스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 남북한 정상이 딱 만날 때 평양에서 이제 악수를 딱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기자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기자들도. 네. 맞아요.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이제 지금이 7시 48분이니까요. 2시간이 좀 못 남았습니다. 정상이 만나기까지. 오늘 행간에서는 어떤 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뭐. 그렇죠. 오늘은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 그려질 한반도 경제지도를 한번 숫자로 풀어봤습니다. 경제지도, 경제면. 네. 왜 경제를 집중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3대 의제를 가지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의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질적인 분야들, 실리에 관한. 이러다가 정말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란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또 사업가들도 많이 하시고. 예,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반도 변화가 어떻게 찾아올지 특히 경제 분야의 변화 이 부분을 숫자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오늘 뭐 겁니다. 2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테지만 오늘 김성환 씨는 경제 분야, 경제 분야. 자, 첫 번째 숫자는 뭡니까? 숫자로 풀어보는 한반도 경제지도 첫 번째 숫자는 2천만 평이다입니다. 2천만 평이 뭡니까? 무슨 숫자입니까? 혹시 개성공단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유, 저는 모르죠. 330만 제곱미터, 지금 100만 평 정도 개발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1단계 사업에 불과합니다. 2002년
이 현대아산과 북한이 합의한 계획은 100만 평이 아니라 2천만 평입니다. 애초에 계약했던 것. 네. 개성공단을 2단계로 250만 평까지 확장하고 예. 마지막 3단계는 2천만 평까지 확장한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잡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2천만 평이면. 만약에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인구 1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1200만 평 규모의 신도시하고 와. 800만 평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예.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된다. 그럼 남북 당국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개성공단 저는 재가동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럼요. 멈춰있는 기계 돌리면 되는 거니까. 네.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진다. 만약에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은 개성공단을 넓히는 작업부터 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건 기존에 다 합의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성을 특구로 지정해서 공동 개발한다면 판문점과 불과 8km 떨어진 곳에 남북이 함께 사업하고 거주하는 광역시 하나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 평 규모의 광역시가 생길 수 있다. 숫자로 풀어보는 한반도 경제지도 두 번째 숫자는 뭡니까? 숫자 8입니다. 8? 네. 8은 뭐예요? 제7광구란 말은 들어보셨죠? 7광구는 그 제주도 남쪽 바다에 있는 대륙봉 아니에요? 예, 맞아요. 7광구? 우리가 한때 산유국의 꿈을 꾸기도 했었고 맞아요. 1980년대에는 제7광구라는 노래도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모르겠네요. 아, 정말요? 이거 모르시단 말이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요? 예, 많이 불렀어요. 그 정도로 기대가 컸는데 예. 한국과 일본이 공동 탐사를 추진하다가 일본이 일방적으로 탐사를 중단하면서 지금 그 기대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 그러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네. 평안북도 앞바다인 서안만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데 북한은 아직 그 파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시추하는 기술이 부족하기도 하고 기술 자본도 많이 부족으로. 들어가고 그래서요. 어허. 서안만과 붙어 있는 중국 산둥반도 북쪽의 보하이만에서는 예. 이미 원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을 비롯한 서방이 엄청나게 군침을 일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가 자원을 북한 쪽에서 갖고 온다, 북쪽에서 갖고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예. 여기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북쪽에는 석유 외에도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우리와 비교 안 되죠, 사실. 제가 불러볼게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금 매장량이 세계 7위, 예. 철광석 세계 10위, 예. 아연 세계 5위, 중석 세계 4위, 히토류 세계 6위입니다. 야. 이게 개발 가능한 광물 중 한 10대 광물 중의 잠재 가치가 약 4천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듣기만 해도 약간 부자 되는 기분? 네, 그렇죠. 희망이 막 생기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통일은 필요하다. 네. 관계 개선 필요하다. 마지막 숫자 뭡니까? 마지막 숫자는 36%입니다. 36%는 뭘 상징합니까? 유라시아 대륙이 지구 전체 육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36.2%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뭐 말이 한반도지 북쪽이 막혀 있어서 사실 섬나라에 사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 남한은 뭐 사실상 섬나라죠. 네.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철도, 도로, 인프라가 갖춰진다. 그러면 우리가요. 유럽까지 그냥 기차 타고 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상상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그 네. 일이 뭐 간단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도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반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요.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좀 앞서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대 가지고 적극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해보자는 거죠.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식님 어서 어머님 고향인 평양에 가서 냉면 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참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이 김민식님의 소망이 가장 간절한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로 갑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하죠. 지금 시각 8시 22초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1초 2초가 남다르네요. 1시간 반 남았습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날 거고요. 회담을 할 겁니다. 같이 밥도 먹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설레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요.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들을 차례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2차 정상회담의 총괄 책임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현 경기도교육감이 나와 계세요.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 이분이 그러니까 과거 정상회담과 지금 정상회담을 잘 비교해서 누구보다 좀 현실적인 얘기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아주 작은 질문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고요. 또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박지원 의원, 그 당시에 이제 특사로 이분이 가서 1차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분이죠. 박지원 의원도 오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요, 아사히TV하고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위장쇼다. 나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의 일부 좌파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좀 반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소감 문자, 질문 문자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조금 걱정도 있고 잘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좋았어요. 신기했어요.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건가? 통일이 되는 걸?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처음 들었을 때 한반도에도 봄이 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러다가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좋기는 좋았는데 진성이 있게 그게 이루어지나 안 지나 그게 진짜 문제란 말이라. 휴전을 한 상태인데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는 정말 잘 되고 있는구나 했죠. 국위 때에도 가서 김정일이 만나고 왔었잖아요. 그때 핵 폐기한다고 얘기 분명히 했었죠. 안 했죠. 의문스럽습니다. 이 정도 되면 통일할 것 같아요. 전쟁만 없다 해도 그게 남덕이지. 왔다 갔다 하면 좋지. 동전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안 온해지잖아요. 그런 점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를 해요. 대박이다. 아까 젊은 시민 한 분이 대박이다. 저는 이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기된 시민들의 목소리 여러분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제 1시간 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지금 제 옆에는 아까 소개해드렸죠. 2007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했던 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지금은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벌써 11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거기 갔다 오신 게. 그렇습니다. 그때는 남북정상이 몇 시에 만났죠? 백화원 초대소에서 오전 한 10시경에 만났는데요. 10시경? 그 평양에 들어간 것은 그 전날 들어가서 그렇죠. 회담은 그 다음 날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은 김영남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고 예. 둘째 날 오전 10시 반부터 백화원에서 맞아요. 회담을 한 겁니다. 지금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기 1시간 반 전 이맘때쯤에는 전 장관님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지만 오늘의 감동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저는 이것이요. 아까 우리 청취자들이 대박이라고 해요. 대박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입니까? 네.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입니까? 정상회담 여는 정도인데? 저는 이것이 천지개벽이라고 드리는 말씀의 이유가 자 70년 동안 분단된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한 분단국. 그 비극을 종결시키기 위한 아주 대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쪽에서는 대사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는 개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오늘 공식 수행원 어제 임종석 실장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북측의 공식 수행원이 북의 당 아주 수뇌부, 의회의 아주 대표, 그다음에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대표 이렇게 구성된 걸 보면요. 단순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 전체의 국가적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원의 숫자 많아요. 근데 그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국회, 당, 군까지 수뇌부들이 다 구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거다. 그 부분에서 천지개벽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전 여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해줍니까? 요새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오픈된 사람이다. 뭐 어너러블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요. 180도 바뀌었어요. 네, 이거는 저는 이건 정말 놀라운 그 변화가 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차를 타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이네요. 예. 지금 저도 11년 전에 이렇게 청와대를 출발했는데요. 대통령 차 뒤에 타는데 그러셨어요. 그때 대통령 차는 앞에 봉황기와 태극기를 달고 그 경호원들과 함께 그대로 평양까지 들어간 거죠. 그대로 그냥 평양까지 달렸습니다. 평양까지 달리는 그 기분 어떠셨어요? 넘어갈 때, 선 넘어갈 때. 그건 뭐 그 선을 넘어갈 때는 걸어서 넘어갔지만 그러네요. 넘어가서 차를 타고 개성의 고속도로를 달려서 평양에 들어간 그 기분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 벅찬 저는 막 그냥 다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래요. 오늘 우리 이재정 장관과는 2차 정상회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이재정 전 장관, 이재정 교육감이 해주실 수 있는 질문들이 뭘까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청취자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첫 질문은 7248님 것으로 좀 골라보겠습니다. 예전 정상회담은 당일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회담 장소도 달라졌고 당일치기라는 이런 기간도 달라졌고 크게 달라진 것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된다는 점. 장관님,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다 녹화였던 거고 그나마도 다 방송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생중계가 결정이 됐던가?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 저는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게 세 번째 열린다는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정상회담은 2018년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천지개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대사변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단어 그러니까 이것을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결정을 한 것이죠. 나는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결정한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이제까지 누구도 해보지 못한 아마 남북관계의 전문가들도 누구도 상상을 못한. 놀라셨어요, 이 결정 듣고? 전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이걸 생중계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꽁꽁 싸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결과에 대한 거나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그렇게 뭐 공개하기는 어려운 거고 더더군다나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의 경우도 그 동선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동선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2007년 10월 2일에 평양을 들어가는데 평양 들어갈 때 어디서 우리를 환영식을 하는지 어디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통령 외에 나머지 수행원까지 싹 다 출연해가지고 어제 리허설 했는데? 그러면 리허설까지 했는데 우리도 물론 뭐 준비단이 미리 들어가서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준비단들도 몰랐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 정도 비밀을 유지하면서 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는 여러 군데에 예측을 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서너 곳을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4.25 문화궁전이라는 데서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된 게 어디냐면 고속도로 타고 쫙 가다가 평양 입구에 서흥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서흥휴게소. 그 서흥휴게소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를 몰라요, 세상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생중계까지 한다. 그럼요. 경천동지다. 이건 11년 전과 지금은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갑니다. 1, 2차 회담 장소는 평양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판문점. 왜 판문점 남측 지역인가? 사실은 뭐 조금 더 들어오려면 서울로 쑥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주도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왜 판문점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남북 분단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분단의 상징은 바로 판문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판문점이라는 곳이 그 정전협정을 맺은 곳이고 휴전 협상을 했던 곳인데 맞습니다. 본래 휴전 협상이 처음 시작된 거는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였습니다. 개성의 고려동이라는 데서 이
이 협의를 했는데 이게 뭐 북한 군인들이 막 주변에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장소를 옮기자.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해가지고 결국 찾은 곳이 판문점입니다. 근데 그때 판문점이라는 데가 그저 아주 시골에 이 넓은리라고 넓은 원래 리. 이름이 넓은리. 예, 넓은 마을이죠. 뭐 넓은 꼴. 거기에 실제 여기 지금 회담하는 데가 주막거리입니다. 주막거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면 만나는 특히 남북에서 오고 가면 만나서 뭐 탁배기 한잔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정도 나누고 그럼요. 그렇게 가는 곳인데 여기서 회담을 공식으로 시작한 것이 1951년 10월 22일부터 그렇죠. 이제 이 회담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죠. 이 판문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걸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널문을 판문이라고 붙이고 거기다가 점포를 할 때 점. 무슨 모이고 하는 점이란 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 명칭으로 보면 조금 생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판문점 정전 협정을 했던 그곳, 우리 분단의 상징적인 곳에서 다시 만나 평화를 얘기한다는 이 상징성이 상당히 큰 거. 우리한테만 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장소만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많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천막치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쟁을 휴전하는 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전을 협의하기 시작했던 그곳에서 전쟁을 끝내는 협의를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장소로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고. 알겠습니다. 판문점 얘기. 자, 세 번째 궁금증 가겠습니다. 이 궁금증도 많이들 질문해 주셨어요. 리설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라고 이제는 호칭을 하죠. 리설주 여사가 나타날까도 관심사입니다. 뭐 단순한 흥미거리 차원을 넘어가지고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했을 때 배우자를 김정은 위원장이 동반한다는 것은 이게 또 상당히 다른 의미. 국가에 나는 수반이다, 정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오늘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도 굉장한 관심사인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전 뭐 당연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북중 이 정상회담 때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7년 만에 처음 국제사회의 얼굴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죠. 국제사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 국제사회 얼굴을 드러내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으로는 보통 부부를 동반 안 해요.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할 때도 절대로. 우리 얼굴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부인 얼굴 아세요? 몰라요. 본 일도 없고 물어본 일도 없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혼자 오는 거였죠. 그런데 지난번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 여사와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번에도 이 두 번째 일종의 우리 한국 내의 남북의 회담이지만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회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반드시 저는 같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오리. 근데 왜 미리 확인 안 해주는 거예요, 북한은? 글쎄요. 그거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놀라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닐까요? 서프라이즈한 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당연히 올 거다. 이거는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네요. 자, 이 순간에 문자 막 들어옵니다. 방인주님, 김 PD님, 베트남입니다. 시차 때문에 항상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오늘은 너무나도 역사의 큰 현장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듣고 싶어서 일어나신 거예요. 야. 고맙습니다. 방인주님. 지금 멀리 계신 동포들도 함께 들으면서 함께 설레어 하고 계시는데 자, 질문 오늘 굉장히 질문 드릴 게 많은데 빨리빨리 가보죠. 오찬한 다음에 산책하잖아요, 장관님. 네. 산책. 일단 점심은 왜 따로 먹습니까? 대체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을 돌이켜보면 원래 김정일 위원장이 오전만 회의하고 끝내자. 벼랑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하려고 그랬는데. 벼랑간? 네. 예. 그래서 오전 중에 우린 준비한 게 정말 아주 보따리로 하나인데. 그랬겠죠. 보따리 아직 풀기도 전인데. 예. 아니,
본인이 뭐 제의할 얘기하고 그때 본인이 제의한 게 서해가 역시 어려우니 예.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하자. 그리고 고기도 같이 잡고 예, 공동 어로고요. 군대가 지키지 말고 경찰이 지키자 이런 그 제안을 사실은 먼저 했어요. 예. 김정일 위원장이.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대통령께서 자주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길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긴장감도 돌아섰습니다. 그랬군요. 갑자기 오전만 하고 끝내자고 오전만 하고 그만둡시다. 이제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뭐 6.15 공동선언 다 우리가 지키자는 뜻이 있고 그렇죠. 또 뭐 이 북핵 문제도 다 해결하자는 뜻이 있고 뜻 다 맞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당혹스러웠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니 이건 뭐 우리 정말 보따리도 안 풀었는데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 회의를 7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거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합시다. 결국은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뭐 그래서 각각 오후에 좀 쉬고 오후에 만납시다. 예. 그렇게 된 거죠. 시간도 김정일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따로 먹으면서 쉰다는 의미는 오후엔 어떤 얘기들을 할까? 오전에 했던 회담들 정리하고 그다음 전략도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 따로 먹는 건가요? 그렇죠. 전략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보다도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뜻이 있었어요. 아하.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가 그 해주공단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주에는 뭐 해군 기지가 촘촘하게 있어서 못 움직인다. 옛날 정몽헌 현대 회장도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때 그걸 안 받아들이고 개성공단을 만든 거다. 예. 그러니 일이 못한다. 그랬는데 오후 회의에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내가 군 수뇌부를 불러서 남쪽 대통령의 이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어떠냐 물어보니 다들 뭐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러니 이제 해주공단 만드는 거를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게 굉장한 대반전이었습니다. 그게 점심시간 전략회의 때 나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점심시간이 김정일 위원장에겐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점심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따로 먹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회담을 하다가 북측으로 올라가서 먹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따로 먹는 것이다. 또 두 끼 같이 먹기도 어렵잖아요. 왜요? 뭐 어떻습니까? 두 끼 같이 먹으면. 그러나 전략회의 또 약간 쉴 겸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 조성열 위원이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 두 사람의 데이트 시간, 산책 시간이 있고 소나무 식수하고 오후 회담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만찬 6시 반부터 이 만찬에 이제 뭐 우리 측 수행원 뭐 다 오는 거죠. 양쪽의 영부인들 다 와서 이 만찬을 끝으로 오늘 마감이 되는. 그런데 거죠. 이번 회의가 과거와 전혀 다른 것이 산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재정 장관도 산책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까 조성열 산책은 단둘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텔레비전도 없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이. 이건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게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그 판문점의 역사적인 그 현장. 정말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긴장과 대결과 비극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넘어서서 두 분이 평화의 얘기를 나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회담도 중요하지만 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산책 시간에 두 분이 나눈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자유로까지 왔습니까? 강변북로 거쳐서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유로 들어섰다는 얘기는 잠시 후에 판문점을 간다는 얘기죠. 도착한다는 얘기죠. 참 가까운 거예요.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52km니까요. 진짜 가까워요. 정말. 우리 개념으로 보면 100리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 평양에서 출발해서 판문점까지 170km를 오거든요. 북한에서 오는 거리보다 우리가 그냥 판문점 가는 거리가 더 가까울 정도로 가까운 3분의 곳이에요.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까운 곳입니다. 자, 이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이재정 전 장관님.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들어왔네요. 김정은 믿어도 됩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근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다가도 확 바뀌는 게 북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김정은은 예. 유일하게 북한 지도자 가운데 유일하게 스위스에서 국제학교를 다닌, 다시 말하면 유럽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구 교육을 네. 어렸을 적부터 받은. 네. 이게 첫째고 예. 둘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년간 예. 돌이켜보면 거의 허언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김정은 고마운 위원장이 말이 없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는 다 정확하게 맞았고요. 예를 들면 미사일을 실패했으면 나와서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얘기했고.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주 예. 분명한 그리고 단호한 예. 자기 의견을 표명했고 예. 그거를 뒤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가 분석해서 네. 나오신 얘기니까 이게 맞는 이건 얘기겠죠? 팩트 체크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김정은의 경우에 중요한 것이 그 할아버지를 꼭 닮은 거예요. 김일성. 네, 김일성 주석을. 그래요. 그래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에 회담에 나와서 종전선언이나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예, 예.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결국 할아버지가 남긴 유업 가운데 예. 안 된 거 하나가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입니다. 그걸 네.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는 그렇습니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약속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그렇죠. 자기가 비핵화하겠다. 예. 핵무기나 포기하겠다. 예. 그리고 그때 한 것이 유엔 동시가입.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992년. 예. 그리고 4국이 동시에 수교를 한다. 근데 우리는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했고 예.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과 수교가 안 된 거죠. 예. 이 마지막 남은 이 퍼즐을 정말 완성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할아버지의 위협을 계승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 사람 굉장한 실리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한 거 아닙니까? 뭐 서구식 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실제로 핵 개발하고 이 미사일 개발하면서 유엔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제재 받으면서 맞아요. 국민들의 어려움도 얼마나 컸겠어요. 예. 이제는 좀 발 뻗고 자자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 네. 그 말씀. 저는 뭐 100% 믿습니다. 또 100%까지 얘기하시. 오늘 할 때 단어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옵니다. 장관님 한 지금 30초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자유로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대통령님이 정말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70년 한을 풀고 우리 냉전 구조를 깨고 예. 마침내 남북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통일의 시대를 여는 그 역사적 길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예. 한미 정상회담하고 마지막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정말 종전, 예. 한 맺힌 종전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까지 바쁜 일정, 바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지개벽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현 경기도 교육감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영원히 막힐 것 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동열하였습니다. 왜 운동 생활하나? 세상에 나보고 운동 생활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북한으로 가면서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걸어서 넘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2016년 1월 6일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6월 10일 날 폐쇄돼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실직자되고 지금은 이제 포기 상태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승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8년 2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 강원도 평창에서 짧았지만 작은 통일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 울려 퍼진 남북 단일팀의 노래는 바로 아리랑. 빙상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잠시 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문자들이 오늘 감격의 문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2638님 울컥합니다. 출근길인데요. 눈물이 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음향으로 구성된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를 쭉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꽁꽁 얼어붙었던 그 순간의 목소리들도 다 함께 하시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문자들 김민진님, 김한규님, 이혜신님의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연결할 분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의 3파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대북 특사로 이분이 북에 가서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원로 자문위원을 맡고 계세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납니다. 오늘 청취자들도 다 눈물 흘리면서 지금 출근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도 지금 TV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회담 장소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2000년 그 당시가 생각나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이 오늘 다시 복원되는구나. 그러게요. 참 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이 오늘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희망을 보이게 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사실 그 정치인들은 어떤 현안을 놓고 담판이라는 걸 많이 짓잖아요. 실무선에서는 정말 안 풀리던 것도 당대표가 만나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몇 시간 쓱쓱 얘기하면 풀리기도 하고 그 일종의 이제 케미라고 하는데 이 스타일 궁합, 호흡 과거에 김대중, 김정일 두 정상은 어땠습니까? 그 호흡이, 케미가. 우선 당시에는 처음 만나서 회담을 한다는 것. 분단 55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역사이고 흥분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평양 순환공항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환영 나오는 모습.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행기에서 나오셔가지고
트랩을 못 내려오시고 북녘 땅을 보시면서 눈물을 적시던 예.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는 이제 첫 만남 그 자체가 이 호흡이니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대단했다면 이번 세 번째로 두 정상이 만나는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 간의 호흡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호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보면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 더 호탕하더라고요. 아, 더 호탕.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좀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예. 얼굴에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신중하신 분이에요. 더 배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호탕함과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컨비네이션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이 컨비네이션, 이 호흡, 이 케미를 왜 첫 질문으로 드렸냐면 오늘 사전에 조율 안 된 의제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비핵화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핵화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북 정상이 만나서는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예. 비핵화는 굉장히 그 선언적 의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얼마나 강하고 진실성 있게 예. 비핵화의 답변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남북 간의 합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선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핵을 포기하겠다까지 명문화 될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다. 핵 포기까지 명문화하기는 어렵다. 핵 포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폼페이오 김정은 회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에서 보면은 높은 단계의 북한 핵 동결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북미 간의 한미 간의 신뢰만큼 구축이 되면은 2020년까지 비핵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선언 정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 이야기까지 나올 거다. 근데 핵 동결하고 기존에 있는 핵무기까지 싹 포기하는 것, 완전한 비핵화 하고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냥 동결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도 싹 버려라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CBID,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지만은 북한에서는 단계적 동시적. 그렇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8.15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밝힌 북한 핵을 동결하고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이런 걸로 보면은 저는 북한 비핵화는 3단계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마지막에는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기존의 것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말고 기존 것들도 버리는 수준, 완전한 비핵화까지 당연히 거기까지 가는 거라고 보세요. 다만 3단계 그것을 위해서는 모라토리움 그리고 동결, 완전한 비핵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실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운전, 이게 삼박자를 갖춰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무기를 폐기해야 된다는 말.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청취자들이 또 질문도 주신 부분이라 뭐 정치인이 나오셨으니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어제 아사히 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지지하는 거지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하는 건 아니다. 뭐 믿지 않는다. 북한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의 일부 이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이언이요?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도 이상한 말씀을 해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청와대로 모셔가지고 단독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밝힌 분이 대통령께 약속한 분이 일본 신문에도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역시 홍준표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홍준표다운 게 뭡니까? 말을 잘 바꾸잖아요. 말을 바꾸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공격할 것을 공격해야지. 전 세계적인 문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핵을 비핵화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얘기했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고 이러한 것을 잘 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도움은 못 도와줄 망정 이렇게 고춧가루 부르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오늘 잘 끝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8시 41분 32초 3초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유로를 아직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로 달리고 있고요. 잠시 후면은 판문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뭐 길 이미 다 통제된 상태에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금방 달려서 갈 것 같고요. 9시 반. 이제 1시간이 채 안 남았네요. 9시 반이면 두 정상이 판문점 안에 군사분계선 T2, T3 건물 그 사이. 여러분 영화 뭐 JSA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요. 남북의 그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그곳 있죠.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한 50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점검은 다시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CBS 구용혜 기자 불러보죠. 구용혜 기자. 네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50여 분 뒤면은 두 정상의 상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 상황은 어떻다고 합니까? 네, 지금 이미 그 수행원들은 상당히 도착해서 판문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 전망대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20분 정도 아니면 그 판문점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정상이 만날 때마다 그 퍼포먼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악수만 할 것이냐, 껴안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첫 만남에서 주목해야 됩니까? 오늘 그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 군사분계선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분계선에서 바로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그 군사분계선을 남과 북을 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악수를 하고 뭐 포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반갑게 아마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장이
많이 돼 있는 곳, 이곳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거, 이 자체가 엄청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거기서 만난 다음에 광장, 판문점 광장으로 이동해서 의장대 사열, 그러니까 환영식이 열리고, 네네. 그리고 나서 평화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정전의 파란 건물 세 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T1, T2, T3. 그 원래 임시막사이기 때문에 템포러리, 네, 임시적인 것이라고 해서 세 채인데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서 전통 의장대를 사열하고 이제 우리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들어가서 10시 반쯤에 이제 정상회담이 그렇죠.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발언이 뭐가 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들 하죠. 네, 오늘 그 계속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움직이는 동선이 이제 생중계가 되고요. 그리고 환담할 때는 이제 비공개가 됩니다.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생중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상회담 오전 10시 30분쯤 예상이 되는데 그때 모두 발언이 또 이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 특히 북한 지도자가 전 세계를 향해서 온마이크를 하는 형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양측이 온마이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이냐, 상당히 준비하고 정제돼서 왔을 겁니다. 그것이 비핵화 문제든 또는 통일 문제든 뭐 평화 문제든 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모두 메시지 무엇이냐, 오늘 회담을 짐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구용의 기자가 주목하는 포인트. 네네.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 오전에 끝나고 나면은 북으로 가서 또 남으로 가서 각자 식사를 하고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각자 이제 밥을 먹고 다시 넘어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은 그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식수를 하게 됩니다. 소나무를 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도보다리, 우리가 어제부터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영어로 풋 브릿지라고 해서 이게 원래 있던 다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만든 거죠. 이번에 그렇죠. 새로. 예전에 약간 늪지대였다고 합니다. 실개천이 있어서. 그래서 정전위 사무실을 가려면은 그 진흙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에 사실 친교 시간을 위해서 새로 그 고친 거죠. 수선을 한 거죠. 그래서 약 300m 거리를 판문점 동쪽으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양 정상이 오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길지는 않네요. 300m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왜냐하면 동서로 판문점이 800m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봐야 길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앞서서 전문가들이 해주셨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 또한 생중계가 되는데 만약에 두 정상이 단둘이 이 산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그 한국말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지 않잖아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새하얀 도화지 위에 무엇을 그릴지 상당히 그 밀당이 또 주목되는 부분이죠. 오후 회담이 있고 나면 합의문 발표는 언제쯤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5시, 6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전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발표라는 게 사실 시간 약속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늘어질 수도 있어요. 더. 네네. 근데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관측하기는 5시, 6시 부근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상당히 좀 의견 조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6시나 6시 반부터 이제 만찬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우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술렁술렁하네. 아까 일부에서 강혜인 기자 연결할 땐 좀 고요했는데 상당히 지금 흥분된 분위기가 느껴져요. 고용희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선 지금 판문점을 향해서 거의 도착하는 지점에 있고요. 이제 30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기대되는 회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용희 기자 만나보죠. 오늘 하루 종일 고생 좀 해주셔야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킨텍스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CBS 구용희 기자 만나봤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자유로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주위에 시민들 모습 보이네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기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현장의 열기와 설렘을 느낄 수 있네요. 4672님 문자 주셨어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존 레논입니다. Imagine. 어떻게 보면 오늘 두 정상은 공사를 하러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어진 남과 북 사이의 평화의 다리 오작교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주기를 기원하면서 2018 남북정상회담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남북정상회담 특집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